네, 안녕하세요. 네,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서입니다. 네, 오늘 먼저 채팅창에 공지 글로도 저희가 올렸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이 좀 많이 원활하지 못했고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상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약간의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너무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됐고 아마 영화 보시는 내내 좀 불편한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같이 함께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마지막에 또 결말 부분에 버퍼링이 생겨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대화는 그 영화 속에 좀 놓친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별별 시네마 영화들이 오늘 라이브에서 놓쳤지만 또 내일 아침 9시부터 다시 영화를 또 상영하면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싫다는 게 아니라 감독님, 주영 감독님과 또 이문철 배우님이 함께 나와주셨고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철 배우. 네,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앞두면서 조금씩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주연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리면요. 오랫동안 인천 여성영화제에서 몸담고 계시면서 2017년도부터 그 시나리오를 계속 쓰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매년 거의 하나씩인데 네, 단편 영화들을 만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부산평화영화제에서 그 주연 감독님의 최신작 네, 짝사랑이라는 영화가 단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너무 축하드려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방송을 보시면 네, 채팅창을 놓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영화 싫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구상하고 시작했는지부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의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게 이제 실시간 라이브지만 녹화가 남는 거죠. 이게 사실 온라인을 하면서부터는 좀 그런 게 아쉬운 게 영화관에서 GV를 하면 이제 기록이 안 되니까 좀 이제 대라고 내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기록이 남으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선은 남편이 수정이 이제 기타 모임 하고 있는 공간에 쳐들어가는 이런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디 이제 여성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되게 이제 여성들이 뭔가 큰 일을 마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담소를 나누며 이 밤을 좀 같이 보내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제 1박을 하려고 하는 자리에 어떤 한 사람의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뭔가 화를 내고 이 정도로 이제 떡을 사다 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 화를 내고 이제 부인을 끌고 가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뭐 순종적이거나 뭐 이렇게 그런 분도 아니고 뭔가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남편분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여자들이 모여있는 그 부인의 사회 관계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장면을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자랑 남자 부부를 표현되지만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여지는 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부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좀 확인하고 나랑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싫다는 게 아니라 라는 이 말이 수정이가 영화 속에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대사 혹은 대화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문철 배우님
이 태규 역할이 처음 등장하면서 하셨던 대사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등장. 네.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빨래를 보면서 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래를 거실에 빨래를 넣었는데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 말이 딱 그 한마디만 들어도 약간은 뼈가 느껴지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배우님이 이 태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떤 딱 그 생각 혹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느끼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거실에 빨래를 걸었네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뭔가 좀 편안하면서도 되게 불편한 듯한 느낌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왜 남편이 내 말을 자꾸 안 들으라는 게 깔려 있기도 하고 겨우 빨래 넣는 거 말고 약간 꼬투리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톤의 대사였는데요. 그게 이 영화 전체에 있어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 남편이 미묘한 위험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면 안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미묘한 선상을 딱 유지하게 하는 그런 대사였다고 생각했고요. 아마 그걸 따라가면서 연기하려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게 큰 틀에서는 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조금은 불편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작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 남자의 촌스러운 작은 에피소드는 공감이 안 되는 바는 아니고요. 어떤 모든 남자들한테 조금 갖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배우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재님이 이무철 배우님께서 남편 캐릭터를 너무 얄밉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연기였습니다. 네. 또 그 댓글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혹시라도 영화의 이 장면을 아마 또 보시면서 놓친 부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퍼링이나 문제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또 올려주시면은 같이 이야기해도 좋고요. 현우 김님께서는 남편과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다시 가서 기타 가지고 오는 장면은 인상 바뀌네요. 마지막에 노래 가사에 어떤 심정을 담을지 기대했는데 잘 안 들려서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말에 좀 그 부분이 버퍼링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감독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장면이어서 노래로 들으셔야 되는데 그 장면은 사실 못 보게 돼가지고 많이 아쉽고 그 내일부터 상영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뒷부분은 좀 봐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제목 얘기도 나왔는데 싫다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말이 좀 자기가 나 싫어 이렇게 또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 얘기기도 맞잖아요. 근데 싫다 좋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꼭 싫다는 게 아니라 너랑 얘기를 해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같이 내리고 싶어. 그거를 내가 나는 싫어, 나는 좋아로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을 담은 제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노래 가사를 쓰고 사실 이제 남편 앞에서 세 여자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에도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 하고 싶은 거는 당신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함께 어떤 제3의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고 정말 내 얘기를 하라고 하면 나는 여기 있고 싶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가사들을 담고 있고요. 또 이제 싫다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뒤끝을 막 흐리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쨌든 수정이 좀 변화해 오면서 자기는 나는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단호한 표현을 하는 것도 이제 노래에 강조했어요. 네. 이 기타 모임을 하면서 수정이 언니들과 같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 동네 안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모임들도 주변에서도 여러 번 봤고 또 감독님의 또 어떤 그 실제 겪었던 경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모임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영화 안에 좀 넣으신 의도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인천에는 지역의 작은 어린이 도서관 운동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그래서 동네 곳곳에 어린이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 뭐 작은 도서관, 여성주의 도서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린이 도서관을 하던 당시에 그럴 때 이제 오전에는 아이들이 별로 안 오니까 그 엄마들 대상, 뭐 아빠들 대상은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보호 그 양육자들 대상으로 하는 강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 도서관에서 기타 모임을 해보자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꼬셨는데 또 마침 저 나이 때는 또 통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던 그거여서 금방 기타 모임이 꾸려져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사님 오셔서 연습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모임들을 좀 녹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만난 관계들이 좀 끈끈해지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영화 속에서 그 기타 모임을 하면서 기타를 연주하는 공간이 그 여성주의 도서관 날라라는 실제 공간을 또 네. 에서도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동네에서 수정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 소중한 관계를 엮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도 보여지면서 좀 더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관계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적 있으신가요? 남성들이 그렇게 어떤 동네 커뮤니티에 모이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이제 요즘에 되게 작은 규모로 동네 단계로 많이 마련되었죠. 제가 그렇게 저는 약간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커뮤니티에 발표된 건 없습니다. 네. 현우 김님께서 그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뭐랄까 잘 들어주시는 듯 하지만 결론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도 폭력인데 그런 감정을 잘 담아내셔서 보면서 꽤 몰입했습니다. 대사 쓰시면서 가장 많이 고치신 부분도 궁금합니다라고 감독님께 여쭤보신 것 같아요. 사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에피소드들을 좀 많이 반복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사실 대사를 사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이게 어떤 만들어진 대사라기보다 주변에서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리되는 대사였어서 대사를 많이 고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되는 대로가 그냥 흘러서 쓰여졌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배우들하고 리딩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게 이제 너무 동떨어지는 대사는 안 되니까 배우들 입말에 맞는 이런 걸로 맞춰서 가는 정도의 수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대사를 세밀하게 많이 고치진 않아요. 저는 이 영화가 대화에 대한 영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영화 초반에 그 집을 보러 온 이제 수정의 집을 보러 온 예비신혼 부부들끼리 나누는 대화와 그리고 수정과 태규가 나누는 대화 그리고 나중에 중년 여성분 한 분이 오셔서 집을 이제 하겠다 했을 때 내 남편 의견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부분과 이런 각각의 이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부부들 간의 소통이 단면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들이겠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참 대화라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혹시 배우님은 이 영화 안에서 수정과 태규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결국에 보면은 대화라고 하는데 저도 그랬던 생각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통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지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분명 나는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고 나면 꼭 자기가 듣고 싶은 기준으로 좋은 단어만 골라서 듣고 그걸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이 태교도 수정이 분명했는데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안 했다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정 입장에서는 했다, 난 했다라고 하고 시키면 싫다라고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냐. 근데 그게 말이라는 게 말의 언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거가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분명 의사 표현을 했으면 그거는 그러면 분명히 자신한테 언어로 다가와야 되는데 태교 입장에서 보면 역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또는 듣고 싶은 형태로의 언어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수정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수정이라는 캐릭터가 저거면 저는 우리보다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자 남자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성들이 더 많은 경우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거를 안 들어주는 탓만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선은 부당한 거를 어쨌든 이 사회에서 아직은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찾는 게 1순위다. 내가 목소리를 내야 상대방이 변하지. 상대방은 그냥 별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이 알아서 맞춰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필요와 또 내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 남성 문제가 아니라 그 여성도 어린 아이와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어떤 위치, 어떤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지 보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목소리를 확실히 내는 것과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누군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과 이제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수정이가 싫다는 게 아니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니까 수정이라는 인물은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의견과 타인과 내가 다르다는 걸 너무 인지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의견을 한 번 더 계속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 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들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상대방한테도 더 들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거든요. 제재님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연기가 다들 자연스러우셔서 기존 대사 말고 애드립으로 하시는 대사를 사는 게 있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세 명의 대사의 합이 굉장히 잘 맞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실 근데 애드립이어도 살짝 리딩하면서 이렇게 할까로 좀 맞춰졌던 것 같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술집에서 이선희 배우가 반짝이니까 그 부분의 장면이 애드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술자리 장면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사전 준비하면서 보기가 좀 애드립들이 좀 있었고 그거 반짝이니까 아마 현장에서 봤던데 그리고 이 기타 연주를 하는 기타 모임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 주어져 있어서 배우님들이 또 기타 연주도 실제로 배웠다고도 들었어요. 네, 그 수정하고 이제 두 분은 원래 기타를 좀 하셨었어요. 특히나 또 주인공을 하신 남희 배우님은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내 노래랑 기타가 되시는 경우였고 이선희 배우님이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타 때문에 사실 고심을 많이 하시고 난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나 때문에 영화 망한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그 바쁜 스케줄에 사실 기타 학원을 한 달이나 다니시면서 기초 코드를 배우셨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스태프들이 먼저 준비하고 배우들이 그다음 준비를 하는데 이 기타 마지막 장면 찍는 씬은 저희가 합을 따로 맞춰볼 시간이 없어서 스태프들 좀 늦게 오라고 그러고 배우들이 1시간 먼저 만나서 현장에서 맞춰보고 동선 기타 이렇게 맞춰보고 다시 촬영에 들어갔던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또 매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영화 속의 그런 상황들이 일상에서 스치듯이 혹은 느껴지는 그런 기시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상에서 어떤 관찰한 부분들을 가지고 영화 속에 이제 넣는 것을 이제 영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사담을 나눌 때 이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제 감독님이 오랫동안 영화 일을 하시면서 영화를 직접 만들게 되면서 이런 영화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네. 제가 네. 뭐 다르게 해석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끼리 얘기 나눴을 때는 그 시어머니께서 그 10,000원짜리 2장을 이제 3회에 딱 올려놓으면서 혼자만 쓰지 마라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상황을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변 인물들한테 들은 얘기를 조금씩 가공하고 재구성한 건데 그 시어머니 5만원 주는 것도 사실 제가 뭔가 좀 획기적인 아니라 시댁이랑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술을 사줘가며 네 얘기를 해봐 이렇게 찔러찔러 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생일날이었는데 그 차에서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고 시어머님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돈을 줬고 심지어 남편이 얘가 나랑 뭐 나눠 쓰겠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그만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사건이. 근데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로 거의 차연이 됐던 것 같고 네. 주변의 이야기들,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녹여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그 태규 역할의 배우가 조금은 그 수장과의 소통에 관해서 조금은 뭐 해야 될까 좀 평등하지 않은 관계인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좀 더 많이 하기도 하고 자기 기준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걸 또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태규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막 못되거나 뭐 한쪽으로만 너무 뭐 되게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두 사람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연이라는 인물이 아마도 태규의 그런 편을 좀 들어주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빵 먹힌 사람이겠느냐 너가 말을 좀 더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했잖아요. 배우님이 조금 더 뭔가 태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었다고 초반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배우에 대한 좀 더 뭐라지 디펜스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혹시? 거기에 또 남편이 하나 나오잖아요. 밥상을 없는 남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교는 보면 밥상을 없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밥상을 엎을 정도의 막무가내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대화나 소통의 단절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익숙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계가 익숙해지다 보면 네 맘도 내 맘 같겠지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나이 드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친부모와 친아들 관계인데도 너무나 답답한 게 많거든요. 뭐냐면 네 맘도 내 맘 같겠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 당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세요. 근데 난 너무나 답답한데 그런 것처럼 둘 관계가 부부 관계가 남편과 부인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고 잘 통해.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 위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태구가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밥상까지 없는 그런 남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정 선상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런 남편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자와 남자 그리고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면 사실 그 이상의 답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자에게 여자에게 갖춰진 틀, 남자에게 갖춰진 틀, 며느리에게 뭐 이런 갖춰진 틀들을 빼고서 이거는 두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을 찾는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해결이 안 나고 그러면 이제 인성의 문제고 성격의 문제고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게 어느 집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건 이게 보편적이고 뭔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제재님께서 이민철 배우님께서 남편형 캐릭터를 분석하실 때 중점적으로 표현하시려고 했던 점이 궁금하다고도 하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그 고난이들 지금 분석했을 때 저는 사실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해 주실 때 세 분들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가 참 고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노래로서 이사 가기 싫다는 의사를 타진했을 때 그걸 화를 내야 되는 건지 피식 웃으면서 여기 어떻게 웃음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건지 그 상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상으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얘기를 좋아해서 그래 피식 웃어서 그래 당신이 이 정도까지 위트 있게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니까 이사 가지 말자. 당신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어. 뭐지? 이건 자다 날벼락이 하고 이거 벽고 붙여놓고 이렇게까지 하지? 아니 이렇게까지 했지만 난 이사를 가겠어 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약간 이제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가 되진 않거든요. 그 선상을 어떻게 저는 해석하면서 연기를 해야 되나 한 가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수정과 수정이 이제 언니들이랑 하는 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한번 웃더라고요. 웃음의 의미는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아니 말한 대로 사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당연한 거고 또 어찌 보면 이거 남편이 정했는데 가장이 정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뻐 보이지 않을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고 이게 싸움이 나고 뭔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이뻐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꼭 바뀌었다. 이건 아닐 수 있죠. 그 순간에 그냥 이뻐 보이고 아이고 얘가 이 정도였구나. 좀 더 얘기를 해볼까? 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 까지는 모를 일이죠. 아주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렇게 끝나는 게 당편의 얘기 아니에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현우 김님께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연기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느끼신 부분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배우님한테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라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처음에 그런 큰 틀 부분이 나한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공감 가는 부분은 작은 에피소드들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점 부분은 공감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찍다 보니 진짜 이렇게 좋은 게 좋지라고 하다 보면은 남편의 의견을 따라가서 이렇게
자신은 의사 가기 싫지만 그게 가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처음에는 그 수정이라는 인물이 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라고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장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수정의 방향 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사람이지 마음속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수정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지막에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정이가 많은 생각과 또 그것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혹시 오늘 또 이 영화 상영이 약간의 그런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는데 내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 한번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영화 재밌게 보실 것 같다 이런 점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이제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에서 사용해 왔는데 그 본인의 삶의 이야기랑 좀 맞닿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꼭 넣고 싶었던 한 에피소드는 이제 남편 희태이가 반찬을 먹어보고 우리 엄마 반찬 이렇게 하고서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냉장고에서 수정이 반찬을 정리하고 싱크대에 음식을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남자들이 자기 부모님 반찬 갖고 오고 이제 그거 맛있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챙겨서 안 먹어요. 그러면 맛있는 반찬이라고 했는데도 냉장고에 쟁여 있다가 결국은 이제 상해서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과정까지 잘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 많이 듣고 싶었던 구석구석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찾아보시고 이런 거를 또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부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 영화가 19년도에 찍어져서 코로나 직전에 만들어져서 저도 2년 만에 다시 한번 회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영화를 다시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고 감독님의 어떤 구성도 되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성 작가, 여성 감독님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점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저는 배우 입장에서 보면은 여성 배우, 여자 캐릭터가 메인으로 나오는 영화가 되게 적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근데 감독들은 남자 감독도 많고요. 근데 남자 감독, 남자 작가들이 어떻게 여성의 이야기를,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독님같이 여성 작가, 여성 감독들이 더 많이 나오면서 여성이 메인 캐릭터가 되는 그런 영화들도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촬영을 재작년 2년 전에 이제 가을에 촬영을 했으니까 2년 만에 편집하고 있어요. 2년 만에 다시 보니까 새롭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 상영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실시간 채팅까지 하는지 잘 몰랐는데 너무 열심히 그 버퍼링한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채팅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재님께서 배우님과 감독님 말씀 들으니까 버퍼링이 생겨서 영화를 다 보진 못했지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항상 영화 상영하고 또 이후에 또 감독님과 배우님에게 오늘 질문과 소감 중에 인상 깊으신 두 분에게 선정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함께 대화에 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이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그런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겨주시면은 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영화 관람권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부터 인천 N방송에서 오늘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상영회 싫다는 게 아니다라는 영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화 또 보시고 다시 한번 라이브 들으셔도 또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